저는 에스테틱을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피부과 병원을 가야 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웨어딩의 선아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님들께서 피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아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원장님이 낯이 익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왜냐면 저도 방송에서 네. 원장님을 이제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런 네. 타이틀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TV를 보시던 분들도 저분 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웨딩 플래너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들이 피부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근데 기본적인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안 받아보셨군요. 네,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를 알려준다라는 네. 방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웨딩 카페에서도 그리고 제 신부님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가장 기초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좀 쉽게 답을 해드려야겠네요. 네.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피부 관리의 이제 초기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네. 저는 에스테틱을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피부과 병원을 가야 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플래너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에스테틱을 가야 되는 분들은 평소에 피부도 좀 좋고 에스테틱은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화장품 제품을 레이어링 해가면서 약간 핸들링 같은 마사지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이나 몸에 좀 마사지를 받으면서 좀 부종을 좀 빼고 싶고 이런 분들은 에스테틱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스테틱은 시간 여유가 많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탄력이 떨어졌다거나 모공이나 흉터가 있어서 벌어져 있다거나 색소가 너무 이렇게 눈에 보여서 좀 빼고 싶다거나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짧은 시간에 필요할 때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네. 거울을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면 노화가 더 진행이 그렇죠. 되잖아요. 탄력도 좀 떨어지고 눈에 뭐 모공이 보여서 흔히 말하는 좀 화장이 좀 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좀 감춰지지 않을 때라든지 메이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잡티나 홍조가 안 가려질 때 이럴 때는 좀 병원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좀 시술을 받아서 약간 좋은 상태로 올려놓고 꾸준히 또 에스테틱을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원장님, 그리고 병원을 가면 네. 관리가 이렇게 추르륵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분명히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데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될지 굉장히 어렵고 고민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내가 지금 무엇이 고민인가를 찬찬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된 꼼꼼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관리나 치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보톡스랑 필러 많이 맞아요. 하죠. 보통 우리가 뿌띠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볼륨이 너무 훅 꺼진 거에다가 필러나 스컬트라 등의 볼륨을 좀 올려주는 치료가 있고요. 뭐 턱 근육이 너무 커서 얼굴이 약간 사각으로 보이는 거를 줄이고 싶다거나 승모근이 너무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서 있어서 승모근을 내리고 싶을 때, 또 종아리 근육에 알이 너무 이제 좀 커서 이걸 줄이고 싶을 때는 보톡스 등의 시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탄력이 너무 떨어져서 뭔가 턱선이 옛날하고 달리 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팔자주름이 좀 늘어져서 사진을 찍어도 뭔가 이 주름이 보인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탄력이나 이렇게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시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결도 요즘 고민이죠. 네, 맞아요. 피부 결이 뭔가 거칠거칠하고 매끈매끈하지 않을 때 뭐 리프팅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가볍게 이런 피부 결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뭐 바늘로 살살 콩콩 찔러서 고주파를 통하는 그런 시술 등도 있고요.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색소 등을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없애주는 이런 색소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야기 주신 거는 시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관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관리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병원에서 하는 관리랑 에스테틱에서 하는 관리가 있는데요. 크게는 미백, 그리고 보습, 트러블이 많이 나거나 할 때는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역시 탄력 관리도 있는데요. 주로 관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통증이 있거나 아픈 치료는 좀 싫고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나는 좀 피부를 항상 건조하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고 싶다 할 때 보통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관리는 에스테틱에서 하는 관리와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에스테틱은 주로 손을 이용해서 제품을 손으로 발라주면서 핸들링이 많이 들어가고요. 병원에서는 유효한 성분 등을 뭐 초음파나 고주파 등의 이런 장비를 통해서 피부 안으로 좀 밀어 넣어주는 이런 관리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런 시술과 관리를 같이 콜라보해서 같이 함께 들어갈 때 좀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적인 것들은 보통은 약간 주사를 시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관리는 기계를 사용해서 뭐 레이저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보통 관리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사가 하면 시술이고요. 관리사나 이런 직원들이 하면 보통 관리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제 의사가 하는 시술 중에 뭔가를 주입을 하는 주사 치료가 있고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에다가 뭔가 자극을 주는 치료가 있는 거죠. 이제 피부과를 찾아가신 분들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레이저 시술을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맞아요. 레이저 시술도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레이저도 이름도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것도 어떤 레이저를 받는 게 나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히 웨딩 전에 오시는 분들을 뵈면은 뭔가 피부가 다 좀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많고 나중에 나 여행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누구누구를 초대해야지 막 이런 고민 때문에 되게 피부나 전체적인 몸 상태가 되게 뭔가 예민하고 반응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뵀는데 바로 레이저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내 피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을 한 후에 레이저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상태다 하면 이제 레이저 종류가 나뉘어지는데요. 네. 흔히 기미라고 이렇게 약간 광대나 이런 부분에 어두운 색소 있죠. 네. 이런 기미나 또는 주근깨, 약간 깨처럼 한두 개 있는 것 또는 뭐 잡티, 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색소 레이저고요. 뭔가 결이 거칠거칠한데 그런 걸 좀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거를 모공 레이저. 예전에 여드름 흉터나 어디엔가 다쳐서 이렇게 패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좋게 해주는 것이 프락셀 같은 흉터 레이저. 그리고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주름도 보이고 얼굴 선도 옛날보다 조금 매끈해 보이지 않아요 할 때 선을 좀 탁 잡아주는 게 리프팅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방향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고민인지 나는 얼굴에서 무엇을 좋아지게 해야지 제일 예쁘게 본식에서 나오는지를 잘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잘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맞아요. 나 그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하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촬영 본식을 보통 많이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촬영 같은 거는 그래도 실물로 보기보다는 사진에 남으니까 맞아요. 사진에는 뭐 이런 윤곽이나 이런 모양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식 때는 이제 하객분들을 직접 맞이하시니까 확실히 피부가 이렇게 매끈매끈한 것들이 진짜 화사하다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얼굴에 약간 입체감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한테 맞는 레이저랑 그리고 본식의 예쁜 레이저랑 추천해 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하신 말씀이 반은 맞고요.
또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웨딩 촬영을 할 때는 우리 포토샵이 있잖아요. 그래서 웨딩 그 포토에 얼굴선이 가장 살아야 되니까 나 촬영 날에 가장 맞춰서 얼굴선이 탁 잡히게 V라인 되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포토샵이 있으니까요. 저는 본식 때 맞춰서 얼굴선이 가장 잘 살아나게 리프팅을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맞는 얘기고.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포토샵 안 된 사진은 내 사진 아니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얼굴이 딱 V라인이었는데 본식 때 봤더니 얼굴선이 V라인이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약간 좀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한 3개월이나 이제 4개월 정도 전 좀 여유 있게 오실 때는 3개월 후에 가장 얼굴선이 살아나는 그런 시술을 미리 해서 이제 가장 효과를 조금씩 보다가 딱 부 정도 빠지고 효과는 가장 높은 3개월 후에 제일 좋으려면 울세라나 써마지를 좀 미리 하시는 편이고요. 나는 딱 지금 바로 2주 후에 촬영이에요. 2주 후에 본식이에요. 아니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할 때는 조금 더 얼굴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리프팅을 하기엔 시기가 너무 늦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사실은 레이저보다는 오히려 주사 시술로 턱 근육을 줄여주거나 이런 살을 좀 지방을 좀 분해해서 좀 빨리 효과를 보는 치료를 조금 더 원하는 편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관리 시점에 대해서도 신부님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도대체 언제 하는 게 가장 적정기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한 3개월 정도 여유 있게 오시는 건데요. 다들 너무 챙길 게 많아서 바쁘셔서 3개월 내에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나누자면 3개월 전, 한 달 전, 1, 2주 전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것 이것은 이때 받으면 아직 곤란해요. 오히려 본식 때 우리 얼굴을 더 망칠 수도 있어요 하는 시술을 제가 짚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3개월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리프팅의 대명사죠. 울세라 써마지. 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바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서 석 달 전에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울세라 써마지 같은 리프팅은 3개월 전. 그리고 흉터 레이저, 네. 색소 레이저도 여유 있게 3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이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한 달밖에 없다. 그럴 때는 이런 리프팅까지 받기는 어렵고요. 윤곽 주사나 지방 분해하는 바디 주사, 그리고 보톡스로 조금 더 볼륨을 줄여주거나 너무 강한 주름을 조금 줄이는 거,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1주,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급하네요. 네. 자, 이러면 리프팅도 주사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멍이 들면은 맞아요. 중요한 날 멍이 또 메이크업으로 잘 안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1주나 2주밖에 안 남았을 때는 좀 피부 보습을 하면서 좀 더 진정 케어 등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 경락을 받으시는 신부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락을 받으면서 피부과 치료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일반적인 피부 관리, 케어를 받는다면 특별히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톡스나 주사 시술을 받거나 즉 멍이 있는 경우에 경락으로 또 압을 주면은 멍이 좀 넓게 크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시술을 받았을 때는 한 2주 정도는 경락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결혼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리프팅 시술이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멍울 같은 게 안쪽에 깊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위에 또 압을 많이 주는 건 좋지 않아서 뭔가 리프팅 시술을 하거나 실을 넣거나 한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경락은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내가 앞볼이 너무 꺼져서 팔자주름이 너무 꺼져서 옆볼이 꺼져서 가끔 필러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안에 뭔가 필러로 볼륨을 넣어놨는데 그 위에 또 바로 누르면은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즉 시술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병원에서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어떤 관리 위주로 받거나 토닝 같은 가벼운 레이저를 받았을 때는 경락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영상을 보시니까 보셨어요? 보시고서 저를 만나면 이렇게 머리를 우리 딸이 턱이 이렇게